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를 차에 태웠다가 일어났던 소름 끼치는 일. 예전에 회사에서 카풀을 해줬던 형이 들려준 얘기가 생각이 난다. 그 형과 나는 교대 시간도 같고 사는 곳도 가까워. 형이 퇴근 때 나를 자주 데려다 주곤 했다. 그러다 서로 약속이 없거나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라도 생기면 술도 한 잔씩하고 헤어지고 그런 사이였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집에 가는 길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작은 기찻길을 건너면 제법 빨리 갈 수 있는데 형은 항상 먼 길로 돌아서 나를 내려주고 집으로 갔다. 워터타는 처지라 굳이 따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친해졌을 무렵이었다. 차 안에 1시간이 넘어가도록 앉아있는 것도 그랬지만 멀리 돌아가는 게 너무 답답해서 드디어 형에게 말했다. 형님, 시장 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형이 대답했다. 전에 일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는 웬만하면 안 간다. 뭔 일인데요? 누구 돈 떼먹고 안 갚은 거 있습니까? 웃자고 한 농담이었는데 형은 말없이 운전만 했다. 그늘도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날이라 형에게 한잔하고 가자고 말했고 우리는 자주 들르던 작은 단골집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한참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이 내게 물었다. 니는 귀신 같은 거 믿나? 라고 말하며 그제서야 아까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딱 1년 전,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일이었다. 우리 회사는 3교대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심하면 몇 달씩 같은 시간대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2교대는 오후 3시 반에 투입돼서 주간조와 근무를 하다가 주간조가 퇴근을 하면 혼자서 새벽 2시 반까지 근무하는 체제였다. 그날도 형은 일을 마치고 혼자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어떤 예쁘장한 여자 하나가 손을 흔들더란다. 형은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나 싶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5분쯤 가고 있으니 방금 전 그 여자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백미러를 봤지만 늦은 새벽 형이 차 뒤로 운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은 없었다.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겼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차를 세웠다고 한다. 여자는 차 옆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싱긋 웃으면서 극장 근처까지 태워달라고 했다. 집과도 가까운 곳이었고 마침 가는 길이었으니 흔쾌히 타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조수석이 아닌 차의 뒷자리에 타는 것이었다. 형은 조금 불쾌했지만 모르는 사람 차에 타는 게 불안해서 그랬거니 하고 넘어갔다. 여자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형은 무거운 분위기를 깨보려고 말을 걸었다. 아까 그쪽 분 태우기 전에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분이 차 잡으려고 서 있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닌가요? 여자는 귀찮다는 듯이 네라고 대답만 하며 말끝을 흐리고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잠시 후 너무 조용해서 룸미러로 뒤를 흘끔 보니 여자가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해서 시장 쪽 철길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런데 잘 나가던 차가 갑자기 털털거리더니 철길 위에 서버렸다. 형은 시동을 다시 켜봤지만 털털거리는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시동이 걸리지 않자 운전석에서 내려 차를 손으로 밀어서 철길 밖으로 밀어냈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에 타서 시동을 걸어보려는데 경보음이 울리며 안전바가 내려오더라는 것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형은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봤는데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다고 했다. 그리고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가버렸다. 형은 그 난리를 부렸는데 깨지 않고 자는 여자가 신기하기도 하고 빈정이 상하기도 해서 룸미러로 그 여자를 흘끔 봤다고 했다. 흘끔 흘겨본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다. 여자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고 한다. 형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여자의 짓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형은 무리하게 속력을 내서 룸미러 쪽으로 시선을 애써 회피하고 앞만 보고 달리며 여자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형은 다 와서도 두려움에 아무 말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건조한 말투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리더니 골목길로 걸어가면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 후로 형은 그 길로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맹세를 했는데 우습게도 일주일 후 어머니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 조퇴를 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다. 그때가 10시 반쯤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속력을 내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뒷자리 탔던 그 여자가 그 희미한 가로등 밑에 다시 서서 똑같은 차림으로 손을 흔들고 있더란다. 형은 놀랍고 두려웠지만 아닐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애써 침착하려고 애를 썼다. 담배를 피우고 라디오를 틀고 거기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여자가 자기를 따라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속력을 내서 운전을 했다. 운전을 하면서도 형은 속으로 많은 갈등을 했다. 그 기찻길로 가는 것은 정말 내키지는 않지만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어머니 용태는 어떤지 걱정이 되고 고민 끝에 그 기찻길로 가기로 했다. 기찻길 입구에 다가가는데 경보음이 울리며 안전바가 내려왔다. 형은 초조한 마음에 그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형은 멀리서 기차가 오는 불빛을 보고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다. 한숨을 한번 내쉬고 극도로 올랐던 긴장감을 내려놓으며 앞을 쳐다보는 순간 기찻길 맞은편에서 그 여자가 천천히 걸어와서 맞은편 안전바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공포심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던 형은 기차의 클락션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잡고 앞을 살펴보니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도망치듯 속력을 내 도망쳤다고 한다. 그 후로는 차를 타던 안 타던 그 길로는 절대 가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고 하며 나에게 좀 돌아가더라도 이해해달라면서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차를 얻어 타려는 사람은 절대 차에 태우지 말라고 충고의 말도 해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다. 그 여자가 데려다 달라고 한 곳이 하필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우리 동네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노란색 매니큐어. 대학교 3학년 때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잘 통했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계속 늦잠을 잤습니다. 제가 자고 있으니 친구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녀석이 먼저 일어나서 학교에 가려나 보다 싶어서 눈을 뜨니 친구가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계속 보곤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있어서 소름 끼쳤습니다. 제가 뭐가 좋아서 계속 웃냐고 물으려는데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쳤던 건 친구가 절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데 친구의 등 뒤로 손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손은 어깨 위로 올라와 급기야 목 관절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지손가락에는 노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어떻게 그 노란색만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윽고 친구 어깨 뒤로 사람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길었던 것으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얼굴은 친구 머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자 역시 절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아냥거리듯이 둘이서 저를 보고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 어깨로 올라간 목만 있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그 친구야? 친구는 대답도 없이 계속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순간 제 앞에 서 있던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친구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친구는 왜 때리냐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반문했습니다. 왜 자는데 실실 웃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괜히 자는 사람을 때렸다고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 담배를 한 대 피고 난 후에 제가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동안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손가락 사이에 붙여둔 담배를 끼워놓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긴장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봤던 건 모두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꺼진 담배를 재떨이에 버리고 얼굴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로 오면서 정말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죽기라도 한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고개를 푹 내리깔면서 말했습니다. 죽기만 했으면 상관이 없지.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복학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강하는 날 반가운 마음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그 일을 꺼냈습니다. 누가 먼저 꺼냈던 것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친구가 먼저 꺼낸 것 같았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던가. 왜 내 친구들을 죽이는 거야. 3명이나 죽였어. 그런 얘기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같이 죽었어야 돼. 걔네들이 꿈에 나올 때마다 미치겠다. 그리곤 친구가 지갑에서 꺼낸 사진. 친구와 여자친구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친구의 어깨에는 노란 매니큐어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손이 걸쳐 있었습니다. 전 아직도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봤던 그녀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녀였더라면 그때 말했던 오빠 저 사람이 그 친구야? 그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